사실은 뭐 발표를 막 이렇게 급하게 준비를 할 생각은 없었는데 발표를 막 급하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좀 뒤에 가서 하고 싶었는데 그냥 그 저번에 경모님이 하셨던 게 그 스킴에 대해서 하셨잖아요. 스킴에 대해서 하시고 뭐 링드 스페이스에 대해서 하셨는데 그 부분이랑 또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랑 관련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고 또 연관돼서 소개를 해드리면은 좀 이해가 잘 될 듯 싶어서 좀 소개를 하고자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뭐냐면은 그 사이트하고 토포스를 여러분들에게 좀 정의를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게 목표고 사실은 예시는 저도 잘 알지는 못해가지고 이거는 예시는 저도 이제 소개를 지금은 못 해드리고 나중에는 아마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뭐 이것저것 주워들은 건 있는데 막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좀 그거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좀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예시는 아쉽게도 아직 없지만 일단은 정의만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는 쪽으로 좀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이트하고 토포스가 뭐냐 이런 거를 왜 생각해야 되냐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게 뭐의 제너럴라이제이션인지 이런 거를 좀 그 직관적인 의미에서 좀 짚어볼 건데 일단은 모티베이션은 뭐냐면 모티베이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자리스키 토폴로지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이 있어요. 사실은 아파인 스킴, 아파인 그 스페이스, 아파인 스킴에 대해서 아직 경무님 그 다음 발표에 소개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소개를 저희가 못했는데 아파인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파인 스킴이라는 거는 로컬하게 보면은 그 알지브레이크한 그러니까 아니죠 글로벌하게 알지브레이크한 구조가 들어있는 거죠. 아파인 스킴이라는 거는 글로벌하게 그 어떤 링의 구조가 들어있는 거, 커뮤테이티브 링의 구조가 들어있는 걸 이제 아파인 스킴이라고 하고 그 아파인 스킴이 이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인데 클로즈드 셋이 뭐냐면은 클로즈드 셋이 아이디얼에서 오는 거죠. 이게 어디서 이제 오는 거냐면은 그 예를 들어 요 변수를 두 개 아이고 지금 그 건희님이 일어나신 것 같은데 변수를 두 개로 갖는 컴플렉스 코에피션트를 갖는 폴리노미얼 링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얘가 이제 링이잖아요. 이게 링이죠. 그러면은 얘의 아이디얼은 뭐냐면은 얘 아이디얼은 뭐 폴리노미얼들이죠. 이 아이디얼은 폴리노미얼들 뭐 이렇게 폴리노미얼들로 생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얘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아파인 스킴에 클로즈 스페이스를 주는데 그 클로즈 스페이스가 갖는 의미가 뭐냐면은 이 폴리노미얼들의 해집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만드는 아파인 스킴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C2 이거랑 사실 엄청 똑같이 생겼다. 사실 똑같은 거다. 이 안에 있는 어떤 그 알지브레이크 이 안에 있는 지금 클로즈 스페이스들은 뭐로 만들어지는 거냐면은 어떤 폴리노미얼들의 해집합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토폴로지컬 스트럭처를 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그 저희가 생각하는 아날리틱 스페이스로부터 오는 토폴로지보다는 훨씬 더 엉성하죠. 토폴로지가. 왜냐면은 그 방정식의 해집합으로만 지금 클로즈 셋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하우스도르프조차 안 됩니다. 하우스도르프조차 안 돼요. 예를 들어 인피니트 개의 클로즈드 포인트를 합집합을 해놓으면은 그거는 자리스키 토폴로지 아래에서는 클로즈 셋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0, 0, 1, 2 뭐 이런 셋. 이런 셋을 아파인 스킴 안에서 생각하면은 이것을 이제 이 스펙이 이제 이 링으로 만드는 아파인 스킴이란 뜻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링으로 만들어진 아파인 스킴이 이제 얘랑 완전히 동등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얘도 이 안에 어떤 그 클로스드 스페이스가 아니라
셋으로서 들어있어요. 셋으로서 들어있는데 걔는 클로즈드 스페이스는 아니다. 클로즈 서브스페이스는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그렇게 사실 좋은 토폴로지는 아니다. 하우스루프도 아니다. 좋은 토폴로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그 점집합이 클로즈드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점집합은 클로즈드가 되죠. 점집합은 클로즈드가 되죠. 왜냐면은 점집합은 되고. 예를 들어 사실 점이라는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왜냐면 예를 그쵸, 들어 그 폴리노미알 링이 아닌 이상은. 네. 네,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폴리노미알 링 같은 경우는 지금 어파인 스페이스가 있으니까 뭐 점 같은 거 얘기할 수 있는데 이미 링이면은 좀 애매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맥시멀 아이디얼이 이제 점에 대응이 됩니다. 맥시멀 아이디얼이 점에 대응이 되는데 좋은 이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뭐 대충 좀 넘어가려고 했는데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안에 있는 이 점들이라는 것은 그 어떤 스페이스 안에 점들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미분기하학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좀 파생을 하는데요. 이 스페이스 안에 점이라는 것은 사실 로컬하게 봤을 때는 그 로컬한 공간에 그 주변에 생겨나는 함수들의 어떤 맥시멀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이제 미분기학자들이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0,0 주변에서 이제 0,0 주변에서 그 점들, 그 0,0 주변에서 로컬하게 정의되는 그 함수들을 생각하고 그 중에서 0,0에서 해를 갖는 함수들을 모으면은 그게 맥시멀 아이디얼이 됩니다.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점이라는 것은 이 링의 맥시멀 아이디얼로 정의를 하자 이렇게 그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들 자체 한 점은 클로즈드 서브스페이스가 되긴 합니다. 맥시멀 아이디얼이 그 클로즈 서브셋을 줘요. 근데 인피니트 개를 모아놓으면은 카운터블이든 뭐 인피니트 개를 모아놓으면은 그게 이제 서브스페이스를 주지는 않을 수도 있다. 네. 그게 이제 1번의 이유지고요. 그다음에 2번은 또 뭐냐면은 2번은 그 알지브레이크 지오메터들이 그 관심을 가져 하는 공간들이 스킴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가 이제 엘립틱 커브의 모듈라이 스페이스가 그렇고요. 엘립틱 커브의 모듈라이 스페이스는 이제 J 인베리언트로 만들어지는데 J 인베리언트가 레미피케이션이 있어요. 그 레미피케이션이 뭐냐면은 겹쳐지는 게 있다는 거죠. 그 다른 엘립틱 커브인데 막 J 인베리언트가 똑같은 경우가 있고 막 그렇게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대부분의 스킴을 네. 그 대부분의 스킴이 여기에 그룹 액션이 들어있다라고 치면은 스킴에 이제 그룹 액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라 그러죠? 그 지오메트릭 인베리언 티오리 쪽을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많이 알 건데 스킴의 그룹 액션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그룹 액션으로 그 스킴을 잘라주면은 스킴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이 이제 막 까다로운데 보통은 그룹이 리덕티브 그룹이면은 자르면은 스킴이 잘 된다고 하죠. 이제 리덕티브 그룹이라는 그룹의 어떤 종류가 있는데 이 리덕티브 그룹으로 스킴을 자를 때는 항상 스킴이 된다. 그런 종류의 이제 아규먼트가 있는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제일 유명한 예가 뭐냐면은 그 어퍼 하드 플레인의 SL2G를 이제 액션을 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유명하죠. 그 뭐라 그러죠? 이 액션을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게 뭐였더라?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 A, B, C, D가 있으면은 이거를 이제 A 플러스 B, I, C 플러스 DI 이렇게 해가지고 얘로 자르는 거죠. 이 액션으로.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자르면은 얘가 요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사실은 저희 아까 보여드린 요거 대한수학계 소식지에 그려져 있는 게 사실 이건데 이거 보면은 그 흰색 공간은 흰색 공간끼리 똑같아지고 초록색 공간은 어퍼 플레인을 이 액션으로 자른 게 사실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부분에서는 보면은 요 육각형
그 육각형이 아니죠. 이거 60도 모양으로 이렇게 되고 여기도 60도 모양으로 이렇게 되고 여기는 180도 모양으로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레미피케이션이 이제 생기고 그 인덱스가 뭐 6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 표면에서는 이제 레미피케이션 인덱스가 2가 되고 뭐 이런 일이 생기는데 얘가 이제 스킴이 아니에요. 이게 스킴이 아니. 그래서 알지브레이크 지오메터들이 관심을 갖는 공간들이 스킴이 아닐 때가 벌어 있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모티베이션이고요. 세 번째 모티베이션은 뭐냐면은 디라이브드 티오리를 이제 하면은 그 기본적으로 그 이 스킴의 개념을 확장을 시키면은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킴이라는 거는 저희가 리프레젠터블 펑터로 볼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그 요네다 임베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네다 임베딩이라는 게 있는데 이 스킴이라는 건 사실 그냥 폴리노미얼로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폴리노미얼의 어떤 해집합 뭐 이런 거잖아요. 스킴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저희가 그 스킴의 해를 어디서 볼 것이냐. 예를 들어 Z 솔루션을 볼 것이냐, Q 솔루션을 볼 것이냐, 아니면 컴플렉스 넘버 솔루션을 볼 것이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대응을 시킬 때마다 다른 스페이스들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요거를 일종의 펑터로 볼 수 있는데 스킴을 펑터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X라는 스킴을 어떤 Y라는 알지브라가 주어졌을 때 이 Y라는 알지브라를 스킴으로서 Y에서 X로 넣는 스킴으로서 Y에서 X로 넣는 펑터들의 그 카테고리로 얘를 집어넣으면은 그게 그 fully faithful 임베딩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요네다 임베딩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셋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다른 조건이 없는데 셋인데 그러니까 지금 어떤 S 스킴 X가 있으면은 S 위에 다른 스킴 T가 있으면은 얘를 T에서 X로 보는 펑터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스킴이 representable 펑터이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집합입니다. 셋입니다. 근데 derived theory를 하면은 집합보다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진 것을 이제 공부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것이 셋이 아니라 그룹이면 어떨까? 예를 들어 이게 뭐 그룹포이드라던가 예를 들어 이게 그러니까 원 카테고리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게 투 카테고리, 하이어 카테고리라면 어떨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 이 사이트와 투포트스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주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모듈라이 스페이스 오브 엘립틱 커브하고 이제 관계가 되는데요. 왜냐면은 모듈라이 스페이스 오브 엘립틱 커브가 스킴이 잠시만요. 제가 이게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회의가 제가 무료 계정이어가지고 10분에 종료가 된다고 그러네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이거 호스트를 다른 분한테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잠시만요. 방금 경모님이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얘기했어요. 아, 권희님 말씀하신 거죠? 네, 드렸습니다. 오, 업그레이드라거든요. 일단은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할까요? 네. 회의가 종료되면은 그 부분부터 다시 뭐 시작하는 걸로 하면 되니까 그 모듈라이 스페이스 오브 엘립틱 커브가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펑터를 생각했을 때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은 그 엘립틱 커브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오토모피즘을 이제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정보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려면은 얘가 기본적으로 그냥 셋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더 많은 구조를 주려면은
derived theory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algebraic space나 algebraic stack 같은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 algebraic space나 algebraic stack이 기본적으로 토포스 위에서 정의가 되는 것들이라서 그 사이트와 그론센딕 토폴로지를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부분을 그러면 제너럴라이즈를 하는 거냐? 그 스킨만 해도 이제 충분히 theoretical 충분히 상상하기 어려운데 도대체 어떤 부분을 제너럴라이즈를 할 수 있냐?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일단은 토폴로지라는 개념을 좀 더 제너럴라이즈를 할 수 있는데 토폴로지 자체를 저희가 카테고리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많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있으면 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 오픈 셋들로 만들어지는 카테고리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의 오픈 셋들의 카테고리를 뭐 opx 이렇게 쓰기도 하고 ux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얘네들은 오브젝트들은 전부 다 오픈 셋들이고 몰피즘들은 다 인젝션들, 오픈 셋들 사이에 인젝션이 있죠. 오픈 셋들 사이에 네, 알겠습니다. 그 UV가 서로 어떤 포함 관계에 있으면 이런 인젝션을 만들어내죠. 그런 애들 몰피즘으로 해서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죠. 그러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링드 토폴로지에서의 그 프리시프라는 거는 저희가 뭐 이런 펑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링드 토폴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여기서 링으로 가는 프리시프여야 되고 그 링으로 가는 프리시프라는 것은 얘가 어떤 그 멀티플리케이션 몰피즘 같은 것들이 다 정의가 돼 있어가지고 좋은 이제 커뮤테이티브 다이어그램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건데 저희는 그 거기까지는 아직 필요가 없고 저희는 그냥 기본적으로 뭐 셋으로 가는 어떤 프리시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폴로지라는 것은 카테고리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에 이제 제너럴라이즈를 할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시프의 글루잉 컨디션을 생각할 때 커버링이라는 거를 생각해요. 커버링이 있을 때 이런 이퀄라이징 시퀀스를 만족을 시키면은 프리시프가 이런 이퀄라이징 시퀀스를 만족을 시키면은 저희가 그것을 시프로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모든 커버링에 대해서 생각할 이유는 사실 없다는 말이죠. 저희가 모든 커버링에 대해서 생각할 이유는 없고 그냥 저희가 커버링을 사실 고를 수 있어요. 어떤 커버링만 생각할지. 예를 들어 저희가 UI에서 U로 가는 몰피즘들이 다 스무스이길 원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그 대수 쪽에서는 에탈이길 원한다던가 아니면은 파이나이틀리 프레젠티드이길 원한다던가 예를 들어 뭐 그 필드 사이에 인피니트 필드 익스텐션 이런 거는 싫잖아요. 이 몰피즘이 막 인피니트 필드 익스텐션 막 이런 거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니까 파이나이트인 것만 다루자. 이때 얘를 이제 파이나이트 몰피즘으로 제한한다거나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좋은 커버링만 모으고 싶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커버링들을 정의를 해가지고 그 커버링들을 모은 것을 이제 저희가 그로센딕 토폴로지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로센딕 토폴로지라는 건 뭐냐면은 얘가 이제 C라는 카테고리가 주어져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한테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그 set X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얘는 set X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그로센딕 토폴로지라는 것은 이제 뭐 아까 말한 커버링이라는 개념을 제너럴라이즈를 시킨 건데 이거는 말 그대로 커버링들을 다 모은 겁니다. 커버링들을 다 모은 건데 이 커버링이라는 것은 조건을 이제 세 가지를 만족시켜야 돼요. 뭐냐면은 일단 아이소모피즘은 항상 커버링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커버링의 파이버 프로덕트가 커버링이 돼야 되고요. 커버링의 이 XI에서 X로 가는 커버링이 있고 이 Y에서 X로 가는 어떤 몰피즘이 있으면은 얘를 이 Y 위로 들어올릴 수 있겠죠. 이렇게 프로덕트를 해가지고 이 프로덕트가 일단 존재를 해야 되고 프로덕트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무의 이 몰피즘에서 대해서 프로덕트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그로센딕 토폴로지의 조건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커버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커버링들의 그 콜렉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커버링들의 콜렉션을 저희가 그로센딕 토폴로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얘는 커버링의 콜렉션이다.
그래서 이 커버링들 이게 이 안에 들어있다. 커버링 콜렉션에 들어있다. 라는 것이 두 번째 조건이고 모든 파이버 프로덕트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컴포지션 오브 커버링이 이제 커버링이다. 그래서 어떤 커버링이 있고 그 다음에 각 XI에 대해서 다른 커버링들이 쭉 있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커버링하면은 이 VIJ에서 X로 가는 이 컴포지션들을 모은 게 또한 커버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조건을 전부 다 만족시키면 그것이 이 카테고리 C의 그로센틱 토폴로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 이제 어떤 X가 있을 때 이 X가 이제 C의 오브젝트인데 이 X가 있을 때 X의 커버링들을 전부 다 모은 것을 커브 X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 카테고리가 그로센틱 토폴로지가 있으면 그것을 이제 사이트라고 부르고요. 토포스라는 거는 단순하게 말해서 이 사이트 위에서 시프들의 카테고리와 동등하면은 그것을 토포스라고 부르는데 이 시프라는 것은 저희가 글루잉 컨디션이 있었잖아요. 이 사이트 위에서의 시프라는 것은 임의 커버링에 대해서 그 시프 컨디션을 만족할 필요가 없고 저희가 여기 안 썼네. 저희가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커버링에 대해서만 요 시프 컨디션에서 여기도 사실 인젝션이 돼야 됩니다. 여기도 인젝션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퀄라이징 컨디션을 또 만족해야 돼요. 당연히 인젝션이 돼야 되죠. 사실 이퀄라이징 컨디션을 만족한다는 것 자체가 이 두 몰피즘의 차이의 커널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니까 사실 여기가 인젝션만 되면은 세퍼레이티드 프리시프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요 조건을 빼고 요 부분만 되면은 그 프리시프를 세퍼레이티드 프리시프라고 부르고요. 요게 전부 다 되면은 그때는 그냥 CF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무튼 토포스라는 것은 이 사이트 위에 어떤 CF들의 카테고리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좀 사이트들의 예를 보면은 스몰 자리스키 사이트가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이트를 흔히 알고 있는 그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서 아무런 그 오픈 셋들로 나오는 커버링을 이제 준 겁니다. 이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빅 자리스키 사이트는 뭐냐면은 어떤 스킴 X가 있으면은 얘 사실 오픈 सब셋이라는 거는 이런 인베딩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오픈 인베딩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사실 카테고리를 모든 X 스킴, 그러니까 C가 모든 X 스킴들을 다 모으는 겁니다. 모든 X 스킴들을 다 모으고 그 다음에 커버링은 뭐냐면 커버링은 오픈 인베딩으로 잡는 겁니다. 이 X 스킴 Y가 있으면은 X 스킴 Y가 있다는 건 이런 몰피즘이 있다는 거죠. 이 몰피즘의 예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었는데 빅 자리스키 사이트라는 건 뭐냐면은 X 스킴 Y가 주어져 있으면 이 X 스킴 Y의 커버링은 뭐냐면은 요런 오픈 인베딩들을 전부 다 모은 건데 이제 이 프로덕트를 해줬을 때 요게 서젝티브가 되기를 원하는 거.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이것들을 커버링으로 이제 정의를 한 거. 이게 이제 빅 자리스키 사이트가 됩니다. 이 스몰 자리스키 사이트와 빅 자리스키 사이트 간의 이제 차이가 뭐냐면은 스몰 자리스키 사이트 위에서 정의된 시프와 얘 위에서 정의된 시프의 카테고리와 얘 위에서 정의된 시프의 카테고리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 빅 자리스키 사이트 위에서 정의된 시프는 말 그대로 X 스킴들을 모두 다 받을 수 있어요. 이 스몰 자리스키 사이트 위에서의 시프는 스몰 자리스키 사이트 위에서의 오픈 이 스몰 자리스키 사이트는 카테고리 자체가 오픈 सब셋들이잖아요. 카테고리 자체가 오브젝트가 오픈 सब셋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정의된 시프는 오픈 सब셋만 받을 수 있어요. 오픈 सब셋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링을 뱉는 거죠. 링을 뱉든 뭐 셋을 뱉든 하는 거죠. 근데 빅 자리스키 사이트는 뭐냐면은
시프는 모든 X 스킴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그 알지브레이크 스페이스를 정의를 하는 겁니다. 알지브레이크 스페이스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이런 시프들 중에서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걸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말이 되냐면은 아까 제가 말했던 요네다 임베딩이 있잖아요. 요네다 임베딩이 있죠. X가 있으면은 X를, 그러니까 요거 말고 위에 있는 걸 쓸게요. 요거 S 스킴 X가 있으면은 T를 홈 STX로 보내는 거 있죠. 이게 시프가 됩니다. S 스킴 위에 시프가 됩니다. 물론 이 몰피즘이 아마 좀 좋은 조건이 됐어야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요게 스킴이면은 요게 시프가 되는데 반대는 안 돼요. 모든 시프가 다 스킴을 주는 건 사실 아니에요. 여기서 사실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할 구석이 생기는 거죠. 제가 사실 스킴이 아닌 다른 시프를 가져오면 이게 어떤 공간이라는 것을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알지브레이크 스페이스나 알지브레이크 스택을 정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네다 임베딩에서 좀 더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스몰 에탈 사이트는 질문이 카테고리는 있는데요. 네. 저기 빅차이키 사이트 얘기할 때 UI에서 네. Y로 가는 맵들이 있으면 프로덕트에서 가는 맵이 서젝티브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프로덕트에서 어떤 맵이 생기는 거예요? 요 프로덕트를 하면 어떤 맵이 생기냐고요? 요게 Y 위에서 프로덕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프로덕트를 하겠죠 아마. 그럼 더 작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 또 작아지나요 이렇게 하면? 잠시만요. 그러니까 저게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세상에서는 인터섹션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랑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잠시만요.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이 프로덕트가 인터섹션이니까 더 작아지네요.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제가 좀 공부를 제가 좀 들여다보고 그 아마 다음 발표 직전에 그러니까 다음 저희 모일 때 그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이게 이 프로덕트가 정확하게 뭔지. 그게 프로덕트인 게 맞는 거죠? 코 프로덕트가 아니고. 제가 본 기억으로는 프로덕트였어요. 네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리퍼런스에서는 프로덕트로 봐가지고.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저도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이라서 만약 틀리다면은 다음에 코렉션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스몰 에탈 사이트라는 것은 몰피즘들을 일반적인 아무런 몰피즘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요 몰피즘이 에탈이기를 원하는 거고요. 에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레미피케이션이 막 이상하게 생기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 이제 전체적으로 좀
그 커버링 맵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커버링 맵을 이제 떠올리시면 되고요. 커버링 맵처럼 생긴 애들을 이제 그러니까 이 커버링 맵이 커버링 맵이 맞나요? 요렇게 생긴 거, 요거를 이제 요로 보내는 거. 이 각 점에서 이제 파이나이트 개의 그 프리이미지를 가지는데 그게 모든 점에서 개수가 동일한 제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리고 이제 로컬하게 다 비슷하게 생긴 거, 그런 애들이 이제 에탈모피즘이라고 이제 대수적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애들만 모인 거를 이제 그런 애들만 모아서 커버링을 만든 거를 이제 스몰 에탈 사이트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거랑 마찬가지로 그런 몰피즘만 모았는데 이 스몰하고 빅의 차이랑 똑같이 이 사이트 자체를 크게 만든 겁니다. 사이트 자체를 모든 X 스킴들을 다 모아가지고 모든 C 스킴, 모든 Z 스킴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만든 게 이제 빅 에탈 사이트라고 할 수 있고, 이제 FPPF는 finitely presented 그 조건이 플래시 있던가, 그게 이제 그런 애들만 모은 게 이제 FPPF 사이트고, 그다음에 스무스 사이트는 스무스 몰피즘만 만든 거. 그래서 이 알지브레이크 스페이스에서의 철학은 뭐냐면은 공간은 토포스라는 거예요. 토포스가 사실 공간이고, 저희가 그 사이트는 사실은 그 공간이 아니고 사이트 위에서 시프를 보는 것이 이 공간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잘 이해는 못했는데 책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저도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좀 더 이제 어떤 납득이 되는 설명을 제가 가져올 수 있으면 또 더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몰피즘은 뭐냐? 토포스 사이의 몰피즘은 뭐냐? 그러면 토포스가 시프들의 모임인 거는 알겠다. 그러면은 그 시프들의 카테고리가 이제 토포스인데 그 사이의 몰피즘은 뭐냐? 그것도 이제 그 토폴로지에서 저희가 그 모티베이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들 사이에 이런 컨티뉴언스 맵이 있으면은 이 x와 y 위에 x와 y 위에 시프들 셋밸류드입니다. 셋밸류드 시프들 사이에서 두 가지 펑터를 저희가 가져올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위에 스타가 달린 거고, 하나는 이제 아래 스타가 달린 건데, 각각 풀백과 푸시아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이렇게 리밋을 때려가지고 정리하는 거고, 요거는 그냥 인버스를 넣어주는 건데, 얘네들이 서로 어드조인트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그 아이소모피즘이 있습니다. 뭐 내추럴 이퀴벌런스 같은 거죠. 그 펑터 사이의 아이소모피즘이니까 요거를 가지고 저희가 토포스의 몰피즘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와 T 프라임이 토포스인데, 이게 몰피즘이라는 거는 그 어드조인트 페어가 있다라는 것으로 정의가 돼요. 위에처럼 요거와 요거처럼 어드조인트 페어가 있다는 걸로 이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로어 스타는 T에서 T 프라임으로 가는 거고, 어퍼 스타는 T 프라임에서 T로 가는 건데, 이 파이는 그 내추럴 그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요 그 어퍼 스타가 앞에 있는 거하고 로어 스타가 뒤에 있는 거 사이에서 아이소모피즘을 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어퍼 스타는 파이나이트 리밋을 갖기를 원하는데, 이거는 이제 파이나이트 리밋과 커뮤트하기를 원하는데, 이거는 테크니컬 컨디션인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은 이상한 일이 또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저희가 토포스 간의 몰피즘을 정의를 이제 이렇게 내립니다. 제가 사실 예시는 많이 준비를 못해가지고, 예시를 사실 저도 잘 몰라가지고 준비는 많이 못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예시를 아마 찾게 되면은 그 예시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된 거는 그 여기까지인데, 아마 다른 분이 뭐 시프 코호몰로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신다고 제가 듣긴 들었거든요. 근데 시프 코호몰로지 자체도
그 위에 정의된 모든 사이트에서 다 다르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에탈 코호몰로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에탈 코호몰로지가 이제 이 에탈 사이트에서 정의를 시프 코호몰로지를 정의하면 그게 에탈 코호몰로지가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시프 코호몰로지 자체도 제가 좀 소개를 할까 하다가 그거는 좀 너무 과다한 것 같아가지고 안 했는데 이 시프 코호몰로지 자체도 그 저희가 정의했던 사실 시프 코호몰로지라는 게 시피피케이션의 뭐 라이트 어드 조인 펑터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사이트를 바꿀 때마다 그 시피피케이션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이트를 바꾸면은 커버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사이트에서는 시프였던 게 어떤 사이트에서는 시프가 안 되고 프리시프까지만 되고 이렇게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거 때문에 각각의 사이트에서 시피피케이션이 되는 정도가 다 달라지는데 그거를 가지고 다 시프 코모롤로지를 다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간략하게만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오늘 발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마지막 조건 3개 있었잖아요. 네, 여기요. 여기서 네. 3번 조건이 필요가 없어 보여요. 이게 위에서 어드 조인트라고 했는데 레프트 어드 조인트는 파인 라인 그냥 리밋을 그러니까 보존을 해주니까. 그 정의에는 사실 어드 조인트 페어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이 트리플이다라는 말만 있어요. 요렇게까지 사실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조건이 사실 얘네들이 어드 조인트 페어처럼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드 조인트가 아니라는 말은 이번에서 P가 내추럴 아이소모피즘일 필요는 없다는 건가요?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제 책에 있었던 연습 문제 하나를 소개해드리자면은 그 X 위에서의 그 X가 이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면은 얘가 이제 아까 제가 이런 카테고리를 만든다고 했고 이 위에서의 시프를 생각하는 거하고 이 카테고리 위에서의 이제 시프를 생각하는 거고 이렇게 쓰더라고요. 요거를 생각하는 거하고 둘이 같냐 다르냐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항상 되는 거는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X가 소버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데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소버이면은 이 위에서의 시프를 주고 이 시프 간의 몰피즘을 생각하는 거고 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로 본 다음에 클래시컬하게 이 시프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의 컨티뉴어스 몰피즘을 생각하는 거고 요거하고 언제 같냐 그게 이제 X가 뭐 소버일 때 그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소버이 이제 irreducible closed 스페이스가 뭐 항상 뭐죠 뭐더라 뭐 좋은 조건을 가지면은 irreducible closed 스페이스를 다 모으면 그게 어떤 자리스키 토폴로지에서는 closed 서브스페이스가 있으면은 걔의 어떤 포인트가 다 주어지잖아요. 일반적인 공간과 다르게 클로즈드 아이디어를 생각하면 클로즈드 아이디어에도 점이 하나 붙어 있잖아요. 그런 점이 클로즈드 스페이스마다 점이 하나씩 붙어 있으면은 그걸 이제 소버이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조건을 만족시켜야 이게 이 사이의 몰피즘이랑 이 사이의 몰피즘이랑 똑같더라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재밌어 보여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네요. 네, 혹시 다른 분들 질문 더 없으시면 레코딩 여기서 끌게요.